상을 치른 지가 조금 오래 안 된 조상이 이 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된장 끓는 냄새가 나요, 이 기운에서. 언니 자체가 뭐에 서운하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뚱해요, 지금. 몸이, 결론은 여기서 난 거지만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조금 다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보실 분 거 성함 생년월일 음력으로 아시면 음력으로 좀 불러주시겠어요? 위장 쪽으로 담낭이나 이렇게 쓸개 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조금 예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꾸 할머니가 입에서 노란 물을 뱉는 걸 보여줘요. 노란 거는 우리가 담즙, 뭐 쓸개즙 이런 거를 조금 노란 몸에서 나오는 즙으로 보는데 위장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준님 자체가 조금 예민하신 기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적으로도 지금 살짝 과민해진 것도 있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운적으로 내가 부채방울 들고 느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기운도 좀 눌려 있는 것도 있고 기운이 눌리다 보면은 당연히 운기도 눌리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40대 초반 기운으로 해서는 조금 꺾여지는 기운으로 들어오는 건 있어서 내 기운이 조금 꺾여 들어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50대 초반, 그러니까 52, 셋, 넷 요렇게로는 몸을 한번 치고 지나가는 기운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위장 쪽이나 특히나 이 장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준님 자체가 마음 자체에 공허하고 외로운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기운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받쳐주는 기운이 못 되고 또 내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려고 해도 의지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조금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 같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운기가 좀 떨어져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금전적인 운기도 해당돼요. 그래서 금전 기운도 지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준님이 원래 이 사주 자체의 기운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물도 좀 있는 사주도 있고 일반인보다 조금 그런 가물이 세다 보니 쉽게 얘기하면 풍파도 조금 많이 있어야지 되는 사주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도 이런 경우에는 푹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기운 파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준님 기운에서는 물이 당연히 이렇게 마시는 물도 그렇지만 물이 깨끗한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금전 기운이에요. 근데 기준님은 할머니가 자꾸 물을 보여주는데 물에 이끼가 꼬이고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그거 어떻게 봐요? 불편하고 더러워 보이잖아요. 내 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런 기운이 조금 끼어있는 기운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상을 치른 지가 조금 오래 안 된 조상이 이 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된장 끓는 냄새가 나요, 이 기운에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상문 냄새를 맡을 때 조금 그렇게 느끼는데 집안으로 2, 3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진상문이 꼈든 아니면 내가 그런 자리에 다녀온 기운을 지금 조금 그걸 갖고 있든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거는 있어요. 따로 다녀오신 거는 없으시고. 언니가 작년에 언니가 뭘로 돌아가셨어요? 병화는 없으셨어? 한옥급 배출이라고 갑자기. 작년에 언니가 삼재에 9수 다 껴있는 상태. 그래서 조금 그런 기운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근데 기준님은 집에서 샤워하실 때 굵은 소금을 그 세숫대야 있잖아요. 세숫대야에 한 줌 타서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도 헹구셔야지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3번,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하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은 그 소금물로 조금 씻어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 상문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언니가 좀 살아생전에 이런 좀 가물이 우리 기준님보다 더 있으시지 않았어? 그런 건 잘 모르시고 왕래를 안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런 끼가 있다 없다 나 하긴 뭐 본인이 아니니까 뭐 정을 볼 모르겠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 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안의 누군가라도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의식을 하셨어 혹시?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고. 엄마가 이제 성당에다가 기도. 그러니까 미사는 없고. 그건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걸로 그걸. 물론 뭐 성당에다 미사 드리고 뭐 교회도 교회식이 있고 하니까 그런 종교를 믿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 뭐 나쁘다고는 말씀을 나는 안 드리는데, 원래 이렇게 조금 젊게 간 망제들은 우리가 천도를 하든 뭐를 하든 조금 풀어주겠는데, 상문 깃발은 계속 나와요. 지금 내가 2번 아까도 뽑아봤는데 조금 상문이 들었다는 깃발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언니가 이 뇌 쪽으로 뇌출혈이 오셨다 그랬잖아. 근데 그 증상이 오시기 전에 심장이 답답하다든지 숨쉬기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 몸이 좀 아프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갑자기 가셨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느낄 때는 그 전에 전조 증상으로 왔을 거라고. 왔었던 것 같은데 그걸 무심히 뭐 몸살이거니 뭐가 아프는 그래 아픈가 보다라고 무심하게 넘겨서 이렇게 큰 상. 크게 나신 것 같아. 이 언니가 하는 그 말의 느낌에 이 심장 쪽이랑 여기가 답답했었다고 말을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 근데 아까 이제 갑자기 가셨다고 하니까 나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니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꿈자리가 됐든 느낌이 됐든 사람이 죽기 전에 왜 그 쎄한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언니조차도 그걸 자기가 느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바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다른 조상들 같으면은 막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한스러운 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뭐가 어떻게 답답했다 저랬다 얘기를 한다든지 영가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니 자체가 뭐에 서운하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뚱해요 지금. 뭔가 좀 뚱해요. 본인한테 살아서 좀 서운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동생이라고 해도 막 편안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원래 막내를 하셨었다며. 좀 그래도 가족 사이는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주 만나고 했는데 아무래도 언니가 가고 나서 이제 거기 언니 가족들이 있어요. 애들도 있고 내가 있는데 가고 나서 사실은 그쪽이랑은 조금 제가 트러블까지는 아니고 좀 거리감이 이제 생기더라. 언니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언니가 내가 애들을 돌봐주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화를 확 내고 이러는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속상한가? 조금 뾰루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양손에 하나씩만 잡아보실래? 그게 맞으면 그렇게 좀 하시긴 해야 되겠다. 자, 내가 깃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노란 색깔은 조상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언니여도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조상이겠지. 빨간 거는 뭐냐면은 도와줄 게 재수 깃발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언니가 뜻하는 게 그게 맞으면 깃발이 이렇게 나오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시고 싶다는 깃발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언니가 원래 그러니까 뭐 그 병은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약간 부인과 쪽으로도 건강이 조금씩 뭔가 조금 안 좋아지시고는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언니를 영으로 떴을 때는 좀 그런 부위도 좀 불편하게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몸이, 결론은 여기서 난 거지만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조금 다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리 판단이 옳게 지금 들지는 않는 상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카들은 그러면은 뭐 거기 이제 아버지가 아직 형부가 데리고 있고 하나는 다 컸고 근데 하나가 초등학생이라 그게 아마 언니가 그것 때문에 초등학생이면 조금 많이 어린데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모가 조금 도와주시는데, 언니가 깃발 뽑아주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조금 해달라는 말이 맞다고. 그랬을 것 같아. 나오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못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조금 이해는 되는 게, 기준님도 물론 이제 언니가 그렇게 되고 해서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준님 상태도 지금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언니도 언니지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도 돌보고 하는 건데, 지금 기준님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무기력한 것도 있고 삶 자체에 대한 의욕적인 부분도 조금 많이 흐려진 것도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점을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느낌으로 점을 볼 때도 있지만 몸으로 그 사람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무기력하고 나는 일이 점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하면서도 뭐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느낌. 그러니까 기준님 자체가 심리적으로 조금 그런 약간 공황 상태 그런 기운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문서를 정리하실 게 있어 혹시? 뭐가 정리되는 기운도 많이 들어와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흐트러진 걸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기운이고 문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기운이고 올해 만약에 뭔가를 벌린다거나 뭔가를 내가 이름 써야 되는 사인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올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할 거예요. 올해는 정리를 하는 해지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차라리 올해 내년까지가 지나고 나야 기준님한테는 조금 운은 들어요. 수가 안 맞아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내년 기운에도 좀 눌리는 것도 있어요.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올해 해하고 기준님하고 좀 안 맞아. 근데 내년에는 해하고 안 맞는 건 아닌데 그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눌려요. 그 다음 해가 돼야지 조금 기운적으로는 살아나요. 기준님은 편안하게 사시긴 어려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뭐를 하고 살아야 되고 뭐 하다못해 주변을 돌보고라도 살아야지 되고 하니까 어차피 언니 자리도 비었으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또 언니가 원하는 것도 갖고. 상문이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네. 그게 또 많나요? 저한테. 죄송한데 또 있어요. 아마 기준님네가 조금 연타로우실 것 같아요, 이 기운이. 올해도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년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조금 이 연타로 오거든요. 혹시 누가 집에 누워 계신 분은 없어 지금? 아픈 분이 계셔서 누워 계신 분이 내가 느낄 땐 할머니가 집에 누가 누웠다라고 하니까 누워 계신 분 기운에서 조금 상문이 와요. 그분이 잘하면 2번 정도의 기회는 얻을 수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쓴 것 같고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된장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집은 아마 조금 그런 기운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상문 부정 깃발이에요. 깃발도 그렇게 뽑혀요. 내가 공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깃발도 그렇게 뽑혀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또 상문이 예를 들어서 들더라도 기준님이 이제 가신다고는 하더라도 입관 하관은 안 보시는 게 좋아. 줄초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앙이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갈 때 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안 갈 사람이 가는 경우, 뜻도 법도 없이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줄초상에 껴있다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언니가 스타트였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운은 아닌 것 같고 그 뒤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있어서 가면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집안의 상문은 걷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외에는 따로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 그거 조금 찝찝하셨어. 진짜 그게 제일 마음이 걸리시고. 근데 뭐 원한적으로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다만 아까 말했잖아. 조금 뾰루퉁한 뭐 하늘에서 분노 뭐 죽여버리 이런 거는 없어. 그럴 때는 그런 원한은 없어. 근데 그 조금 그냥 뾰루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말하기가 싫었는 것 같아. 언니가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은 해요. 내가 일찍 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는 말으라고. 왜냐면 기준님이 겁먹었나 봐. 언니 일찍 가서 기준님이 알게 모르게 겁을 확 먹어버렸나 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뒤를 딱 잡으면서 그 말은 해. 내 일찍 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으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대. 못 가고 있나 봐. 이게 걱정되는 게 많나 봐요. 가지를 못 하고 있나 봐. 그리고 아마 애들도 그렇고 엄마를 못 놔주나 봐. 그러니까 언니가 나 좀 놓아주래. 그러니까 이 언니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를 좀 놓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옆에서 애들이잖아요, 걔들은. 어른들이 그걸 놓게 도와줘야지 애기들 보고 스스로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 애기들을 가서 밥 챙겨주고 하는 도움을 주는 거를 바라라는 게 아니고 이 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놓아주게 도와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러고 너 또 두려워하지 말으래.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